조간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중국 경제의 3대 동력으로 손꼽히는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의 늪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고 수출도 빨간불입니다.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어드는 등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의 문을 연 1978년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은 눈부셨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 같이 잘 살자는 공동 부유론을 주창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크게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이 부동산과 플랫폼, 사교육 산업에서 주요 타깃이 됐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복합 위기에 빠진 중국이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는 사이 글로벌 기관들은 잇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토가기금 IMF는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향후 몇 년간 4% 미만을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처드 쿠 노무라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자산 가격 회복에 실패하면 불황 탈출이 어렵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은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으로 구성된 브릭스가 현지 시간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제15차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의 초점은 몸집 불리기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아르헨티나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 등 약 40개국이 브릭스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 확장을 놓고 벌써 견해차가 드러나는 등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은 무역과 지정학을 놓고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 확대를 위해 브릭스 확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브라질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탈달러도 주요 현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날 브릭스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무역 결제에서 달러화의 비중을 낮추고 현지 통화를 늘리는 합의안 마련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삼성전자와 TSMC, SK하이닉스 등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1,220억 달러, 약 16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10대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감소폭은 최근 10년 새 가장 큽니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투자 규모가 같은 기간 44%, PC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연산용 반도체 투자가 14% 급감할 전망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반도체 기업이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것은 최근 수년간 주요국이 대규모 보조금을 내걸고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인 결과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예전만 못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34만 2,487대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 늘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는 2021년 115.5%, 2022년 61.2%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확산에 따라 전기차 판매가 늘었지만 열기는 2020년에서 2022년 시절만 못하다는 의미로 이는 우선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마저 축소한 영향입니다.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충전요금도 따라오르며 저렴한 유지비란 장점도 퇴색됐습니다. 반면 전기차의 대체제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차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지난달 기준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전 대비 8.5%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32.4%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AI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로 떠오르며 AI 기술 전략을 총괄할 임원급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AI 인재 영입에 혈안이 된 정보기술, IT 기업뿐 아니라 제조와 유통, 금융 등 비IT 기업들도 전문가 확보에 나서며 인재 전쟁이 벌어진 것인데요. 특히 올해 초 챗GPT 등 생성 AI 충격 이후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상무복급 이상 임원 6명이 AI 연구 인력 20-30명을 영입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KB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금융 AI 센터장에 오순영 전 한글과 컴퓨터 CTO를 영입하며 AI를 접목한 금융 서비스 개발에 힘을 실었습니다. AI 인재 경쟁은 해외에서도 뜨겁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연봉 $90만, 약 12억 원의 머신러닝 플랫폼 매니저 구인 공고를 내 화제를 모았고 월마트와 골드만삭스도 AI 전문가 채용에 $25만, 약 3억 3천만 원을 제시하는 등 AI 전문가 찾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